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DX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12월 달에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걸 마지막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회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주식은요. 올라가는 놈이 더 갑니다. 그럼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작년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한 여기 시작점 보면 한 6천 원대 정도부터 나오죠. 이쪽 구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한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드앤숄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실적에 대한 개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종의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조정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끝장나거나 박살나는 상황은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렌시스나 그쵸? 이런 종목을 보면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포스코 DX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이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650%.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시장 등락률은 0.4, 1.6. 그쵸. 시장에 비해서는 사실상 뭐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건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즉 뭐 내가 운 좋게 하나 잡아가지고 어떤 종목 수익 났어요.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을 깐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인증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장담컨대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에브리봇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제가 매매한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입니다. 자, 보세요. 언제 매수했죠? 신고가 돌파 구간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지만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그쵸? 몇 프로? 47%.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강프로의 10억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률을 1000%까지 맞출 계획입니다. 올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종목이 나가느냐? 소통방 그리고 3월 15일 HLB 제약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간다. 그쵸? HLB 제약 봅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19%. 그리고 안정을 확인하고 또 매수 또 매수.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된다. 어떤 종목인지 명확하게 보이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매했는지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뭐 다른 종목을 볼게요.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75%.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돌아가면서 쳤는데 그런 것도 다 동일해요. GST 보세요. 어때요? 21% 8% 전부 다 신고가 구간의 매매. 엑시콘 전부 다 신고가 구간의 매매. 어때요? 15%.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네페스, 아크 보세요. 신고가 구간 상승. 그쵸? 일주일이 걸리지 않죠. 32%. 이런 매매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모두 선반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즉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포스코 DX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렌시스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이렌시스를 제가 매매를 한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포스코 DX랑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부분.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지금 좋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미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쭉 봐서 포스코 DX의 실적 봅니다. 자, 포스코 DX의 실적 보면 21년 적자,
22년도에 647억의 영업이익, 23년도 작년이죠. 1106억 원의 영업이익, 실적이 1000억이 넘어섰어요. 근데 647억에 끝난 바로 다음 1분기, 23년 1분기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1분기 이때죠. 6천원, 7천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올라갔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졌다. 실적이 일단 1000억이 넘는 그 지점부터 하락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 구간이 뭐예요? 선반영 받는 구간. 그럼 지금 뭐예요? 실적에 대한 확인 구간. 그럼 실적에 대한 확인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면 폭락합니다. 이미 돈을 벌어 놓은 돈과 앞으로 벌 돈은 달라요. 앞으로 벌 돈이 있었을 때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이미 벌어 놓은 돈 가지고는 시장은 즉 종목군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디서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 적용시켜서 가격으로 치환시키는 방법 자체는 시장에서 일단 저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까지도 보여드렸죠. 자, 내용 한번 보시잖아요. 제가 매매한 내용 자체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노공업. 자, 손절한 부분까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저가에선 잡지 않는다. 올라와야 잡는다. 확인은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확인. 왜? 가격이 가장 빠르니까. 포스코 DX도 보세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배 올랐죠. 시가총액 얼마예요? 8조. 20%더 쳐줍시다. 그냥 한 10조 정도라고 쳐볼게요. 이익이 1000억이에요. PER 몇 배예요? 100배. 지금 내려왔어요. PER 몇 배예요? 8조니까 1000억 잡고 80배. 20%더 뺀다고 가정해 봅시다. 4만 원이에요. 그럼 8조에서 20%더 빼봐요. 1.6조니까 2조라고 치고 6조까지 내려왔어요. 1000억이에요. 얼마예요? 60배. 계속 비싸죠? 근데 고가 대비 몇 프로 빠져요? 50%, 60%씩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잡아야 돼요? 확인하고 잡아야 돼요. 왜? 시장의 평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돌리면 매수한다. 그리고 지금 돌리는 것이 임박해 있다는 내용을 이렌시스나 이런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자, 보세요. 이렌시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렌시스는 2월 달이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렌시스 정확하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13% 수익, 2월 달 0.5, 0.6 계속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주식시장은. 포스코 DX는요. 어떤 특정 지점이나 뭐 타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기준이나 원리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떠요. 가격이 먼저 뜨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되 거기서 뭐가 좋을지 재료를 뒤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격이 먼저 뜨기 시작해요. 관심 종목 딱 두고 왜 그런지 봐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양극재 공장을 다 스마트 팩토리로 바꾼다. 그리고 LG나 이쪽하고 연결 짓는, 그쵸? 그쪽 공장도 같이 수주를 받아서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 같이 넘어질 것 같았으면 이렌시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최근에 62평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더 내려간다. 그게 아니라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어때요? 적자예요. 이거 흑자로 돌면 어때요? 주가는 더 높아지고 있겠지. 이미 흑자로 돌기 전에. 그러니까 적자 구간에 있을 때는, 아직 실적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주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최근에는 그나마 그래도 저가를 높여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차례가 더 남았습니다. 삼성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때 한 번 더 튈 거예요. 근데 그때 관련주들도 같이 튈 겁니다. 포스코 DX도 함께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포스코 DX LG로 확장시킬 수 있고요. 포스코 그러면 당연히 기본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나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특히나 협동 로봇 쪽은 세계 4위입니다. 4위. 기술력 자체 그리고 점유율 자체가.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 쪽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사면 확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삼성 공장을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빠지겠죠. 근데 25만 원까지 갔었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당연히 포스코 DX도 7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왜? 실적이 1000억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1,000억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영업이익이 1,000억밖에 안 된다. PER 멀티플 100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수치가 정말 막 1조, 2조씩 잡히면 그때는 끝이 납니다. 그때는 끝이 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식시장은 그런 확실한 실적 개선세가 나왔을 때 끝나는 거지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리고 관련주들은 전부 다 적자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주식이 끝나지 않는. 하지만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고 빠지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치고 빠지고가 단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간은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찾자.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 DX가 뭘 합니까? 포스코 그룹,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 이쪽을 다 하죠. 즉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기업 측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포스코 그룹의 일을 포스코 퓨처엠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기업 측의 수요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초기 투자 늘어나죠. 인건비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죠. 물론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회성 비용보다 지속적인 비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건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죠. 하지만 일회성 투자로 끝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갈 돈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가 매년 5%씩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매년 5%가 이익에서 깎여 나가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인건비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우리도 주식 투자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인 그 현금흐름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 건가? 그게 아니라 한 번의 투자로 인해서 그렇죠.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상승분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해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조정받는 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되돌림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근데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 동안 주가가 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실적 개선세를 조금 한 분기 정도 더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죠. 횡보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구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거기서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이다. 이게 가격 형성의 원리예요. 하지만 그 가격대를 잡는 법 그리고 그 가격대를 잡으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즉 타점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특정 가격대 이하부터 매수하세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할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2주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리 무너져서 매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실시간 내용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시간 타점이지만 이 실시간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럼 미래가치는 뭐예요? 실적.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내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잡자. 그 첫 번째 구간이 어디예요? 신고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선반영.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되니까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